안녕하십니까. 삶이 변한 인문학 보성TV의 김보성입니다. 손자병법 13편 중 제8편인 구변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변화는 유연합니다 라는 의미를 통해 구변편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번 편인 구변의 전반부에서 구변과 오리, 구변을 활용하는 중요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구변의 후반부를 통해 변화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로 지혜로운 자의 생각은 반드시 이해관계를 함께 생각한다. 해로움을 생각할 때 이로움을 함께 고려하면 할 수 있다고 믿는 일에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이로움을 생각할 때 해로움을 함께 고려하면 근심을 풀 수 있다. 고로 적국의 군주를 굴복시키는 것은 해로움을 보여주었기 때문이고, 적국의 군주를 부리는 것은 그가 필요 없는 일을 하게 했기 때문이며, 적국의 군주를 달려오게 하는 것은 이로움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3. 이로움과 해로움을 함께 생각하라. 상황은 언제나 변화한다. 그 변화에 따라 나는 판단하고 행동한다. 그런데 이 판단을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손자는 이로움과 해로움을 함께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현장의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하다. 오케이, 바로 고! 하기 전에 지금 우리에게 유리하게 움직인다. 그런데 이것이 상대가 유인하는 것이라면 어떡하지? 좋아, 이를 대비한 타격 부대를 같이 움직이자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6편 허실에서도 봤듯이 모든 것에는 허와 실, 이로움과 해로움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롭다고 좋아하고 해롭다고 싫어할 것이 아닙니다. 군쟁에서 어려움을 이로움으로 삼아라. 돌아가는 것을 빨리 가는 것으로 삼아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 속에는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것이 나에게 이로운 것이었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눈앞의 여러 상황들도 이로움과 해로움을 함께 파악하는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손자는 이렇게 이로움과 해로움을 모두 파악하게 되면 나는 해로운 것을 상대에게 보여주어 굴복시키고, 당장 필요 없지만 있어 보이게 해서 상대의 힘을 빼고, 이로운 것을 보여줘서 상대가 내게 달려오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을 넓혀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로 용병하는 법은 적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을 상대할 대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적이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적이 나를 공격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 4. 나를 믿어라. 들어와! 저는 이 구변의 이 문장을 손자의 이 들어와 정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변화는 활용, 즉 실행입니다. 자, 정보는 다 모았고 이로움과 해로움도 파악했고 드디어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즉각 실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몸이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데 실행이 안 됩니다. 갑자기 이런저런 핑계가 떠오릅니다. 바로 자기가 자신을 믿지 않아서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철저히 준비를 해도 결국 마지막에 움직이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구변에서 말했듯 내가 진정으로 변화를 하고자 결심을 했고 이에 철저히 대비하며 사고의 확장을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는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끌어들이는 주도권을 가집니다. 들어와. 고로 장수에게는 5가지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죽으려고 하면 죽게 될 수 있고, 반드시 살려고 하면 사로잡힐 수 있고, 화를 못 이겨 급하게 행동하면 수모를 당할 수 있고, 지나치게 청렴결백하면 치욕을 당할 수 있고, 백성을 너무 아끼게 되면 마음이 번잡해진다. 무릇 이 5가지는 장수의 잘못이며 용병의 재앙이다. 군대가 패하고 장수가 죽게 되는 것은 반드시 이 5가지의 위험 때문이니 자세히 살피지 않을 수 없다. 5. 장수의 5가지 위험. 마지막으로 변화를 하지 못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장수의 이 5가지 위험을 말하며 경고를 합니다. 무턱대고 죽으려고만 하는 리더는 죽는다. 필사가 살랴 다 죽자 하고 달려드는 용맹하기만 한 장수는 결국 죽음에 이른다. 항상 살 길만 찾는 리더는 사로잡힌다. 필생가로야 난 무조건 살 거야
하고 살려고 이리저리 피하기만 하면 결국 잡힌다. 그래서 손자는 사지에서는 반드시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 할 곳이 있고 살기 위해 빠져나가야 할 곳이 있는데 무조건 밀어붙이지 마라. 무조건 빠져나가려고만 하지 마라. 이 말을 들으니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때 이 명량대첩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입니다.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 말은 원래 오자병법 제3편 치병에 나오는 말입니다. 손자는 필사가살, 죽고자 하면 죽는다고 말했고 이순신 장군은 필사즉생, 죽고자 하면 산다고 했는데 이게 뭐가 맞는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 말들은 각자 상황이 다른 말들입니다. 손자가 말한 필사가살은 무턱대고 죽기로 덤벼드는 용맹함을 말한 것입니다. 항상 상황에 따라 유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리더, 즉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는 리더는 병사와 자신의 목숨을 위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필사즉생이란 상황은 손자도 말했듯이 지금 상황이 사지에 몰렸을 때를 말합니다. 이때는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자포자기하지 말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돌파할 때를 말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도중 선조에 의해 파직되어서 압송을 당했고 삼도 수군 통제사의 자리는 이 원균이 대신하게 되었죠. 하지만 원균은 칠천량 해전에서 그동안 이순신 장군이 모아놓은 해군의 많은 전력들을 잃어버리고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결국 다시 돌아온 이순신 장군에게 남은 것은 13척의 배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왜군이 133척의 함대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순신은 말 그대로 사지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지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죽음을 각오하고 돌파한다. 즉 필사즉생으로 명량 앞바다로 나선 것입니다. 이렇게 필사가살, 필사즉생은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변화에 해당합니다. 리더는 이러한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화를 못 이겨 급하게 행동하는 리더는 수모를 당합니다. 손자병법 제3편 모공에 이미 나왔던 말이죠. 장군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병사들을 개미처럼 부려 성을 공격한다면 병사 3분의 1이 살해된다. 안시성 전투에서 당태종이 토산을 쌓아 했던 실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나치게 청렴결백한 리더는 치욕을 당한다. 전쟁은 아군과 적군의 모두의 목숨을 담보로 진행합니다. 만약 야간에 기습을 하여 전투를 승리로 이끌자는 작전이 나왔는데 장수가 그건 비겁한 일이지. 내일 아침에 해가 뜨면 정정당당하게 싸우자 라고 말했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전장에서 이러한 행위는 청렴결백이 아니라 무책임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장수는 자신이 역으로 기습을 당해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성을 너무 아끼게 되면 마음이 번잡해진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큰 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관계가 가까워지면 항상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자기 동일성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리가 적당히 있을 때 예의 있게 행동합니다. 군대라는 조직에서 사랑하고 친하기만 하고 엄격함이 없다면 결국 그것이 조직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갈공명이 눈물을 머금고 마속의 목을 베었다는 읍참마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속은 매우 뛰어났고 평소에 제갈공명이 매우 신임했던 장수였습니다. 하지만 전투에서 명령을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 전투에서 패배했죠. 제갈공명은 눈물을 흘리며 마속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렇게 5가지의 융통성이 없으면 결국 군대가 무너지고 장수가 죽게 되는 잘못이자 심지어 재앙이라고까지 손자는 말합니다. 이렇게 구변의 전체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변화, 꼭 반드시 무조건이라는 말은 그래서 위험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나는 원래 그래 라는 말을 하거나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난 안 바뀔 거야 라는 말입니다. 손자는 아니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돼. 언제든 상황은 변할 수 있어. 그러니 넓은 시야로 보고 변화할 때는 즉각 실행해.
왕의 명령도 안 들어도 될 때가 있다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구변이 손자병법에서 가장 짧습니다. 그러나 가장 실천하기 힘든 편이 구변이 아닐까 합니다. 자, 이제 손자병법 제8편 구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변화는 유연합니다. 구변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구변, 구변지리, 오리, 필잡어리해, 시오유이대, 장유오위 정도가 되겠네요. 그럼 한번 주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변화, 9지역의 변화와 5가지 이로움. 2.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3. 이로움과 해로움을 함께 생각하라. 4. 나를 믿어라. 5. 장수의 5가지 위험. 상황은 항상 변화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뇌가 이 생존을 위해 자기 자신이 잘 변화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내 탓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변화는 지금의 내가 다른 내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원래의 내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소풍을 가면 보물 찾기를 할 때 설레고 즐겁지 않았습니까? 나의 숨겨진 보물을 찾는 과정이 바로 변화입니다. 즐겁고 설레는 거죠. 변화는 그런 것이라고 한번 마음먹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다음은 제9편 행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